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바로 아주대학교와 인하대학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 학생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전형과 대학은 어디인지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고고! 자, 인하대학교 미래인재는요, 전통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서류평가를 1차적으로 100%를 정성평가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선발된 아이들을 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저희 컨슈가 지금까지 경험상 솔직히 인하대학교는요, 면접으로 뭔가가 뒤집어진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저 1단계, 2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가져갔던 저 700점이라는 서류평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능은 미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는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인하대학교는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할까요? 첫 번째, 2023학년과 4학년이 좀 달라졌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난다 라고 보이진 않고요. 진로 탐구 역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50%에 대한 비중을 가져가는데, 이 부분 안에는 학업이라는 부분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에 대한 부분의 비중을 조금 더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소한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잘 챙기면서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대 가는 아이가 뭐 기하나 물리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솔직히 지원하는데 좀 한계점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을 좀 다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은 아이들을 어떻게 선발할까요? 에이스도 인하대학교 미래인재랑 똑같은 선발 라인을 가져가는데요. 우선 서류 100%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평가하는데, 인하대학교와 다르게 아주대학교는 면접에 대한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면접이 좀 어렵고요. 서류 신뢰도 면접이지만 좀 물어보는 게 좀 까다롭고요. 그래서 아주대학교 에이스 면접 같은 경우는 이 서류를 분석할 때 조금 넓게 분석해야 됩니다. 전공에 관련된 것만 꼭 물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창제활동이랑 수행평가를 한 세부 능력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전체를 다 읽어가면서 좀 준비를 해야 돼서 예상 질문이 생각보다 좀 많이 형성돼야 되고, 면접에 대한 비중에 대한 부분도 인하대보다는 훨씬 높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면접에 대한 부분에 좀 자신감이 있거나 좀 준비가 잘 됐다라면 인하대보다는 아주대학교가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대학교는 에이스 전형이 아닌 다산인재 전형이라는 걸 통해서 에이스는 일반고를 중심으로, 다산인재는 특목고를 중심으로 선발하는 이 두 개의 전형이 있었는데 2024학년부터는 다산인재가 폐지되면서 에이스 전형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첨단 융합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첨단 융합 전형, 자연계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건데, 첨단 신소재, AI 모빌리티,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랑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금융공학이 있는데, 이 첨단 융합 전형이 약간 다산인재 성격이 납니다. 그래서 전공적 합성이라는 부분도 조금 더 뚜렷하게 보는 것 같고요. 좀 특목고 아이들을 좀 선호할 수 있는 이런 전형이 보이기 때문에, 첨단 융합 같은 경우는 일반고보다는 특목고 아이들이 지원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도 좀 되는 편입니다. 아주대학교 에이스는 그러면 아이들을 선발할 때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데요. 공동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진로 역량과 학업에 대한 부분, 특히 이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에서 좀 아이들의 성적에 대한 기준선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인하대학교보다는 아주대학교가 학업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게 평가가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평균점을 가지고 분석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는 인하대학교를 합격한 아이들보다 아주대학교를 합격한 일반고 기준으로 등급대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된다. 그 부분은 입결해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진로 역량이라는 건 이제 전공적 합성이나 아니면 어떤 계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첨단 융합 같은 경우는 전공적 합성을 조금 그 학과에 뚜렷하게 맞춰갔을 때 훨씬 유리할 것 같고요. 에이스 같은 경우는 좀 계열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보는 것도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업에 대한 성적이 조금 더 우수하다라면은 인하대보다는 아주대학교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학업을 가지고 면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중을 낮추고 싶다라면 인하대 넣었을 때 학업 성적은 밀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따지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학과들마다 시립대처럼 인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재상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 좋은데, 작년에는 제가 이거 갖고 자소서를 좀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자소서가 없으니까 생활기록반에 이런 내용들과 전공 학업에 대해서 이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기계공이랑 이제 몇 개 학과를 좀 볼 건데, 기계공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기초과학,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화학이나 물리나 생명이나 지학, 이런 전체적인 학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화공과 같은 경우도 보시면 기초과학이나 수학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공이나 화공 같은 경우 공대 라인을 기준으로 수학과 과학에 대한 점수들, 이런 것들을 기준선을 가지고 탐구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한다라는 거고, 공학적 응용을 가져간다라는 건 전공적 합성에 있어서 공학자로서 아니면 어떤 이런 공학과 관련된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평가 요소들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첨단 신소재 공학과, 그러니까 여기도 공대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원래 공대는 물리에 대한 비중이 좀 있는데 수학이나 화학이나 생명에 대해서 잘한답니다. 아, 물리가 빠졌네요. 이 얘기는 첨단 신소재 공학과 같은 경우는 물리가 1순위는 아니라는 거고, 만약 학과에 대한 부분이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선발 라인에서는 구성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뭐 협동에 대한 부분, 공동체에 대한 부분, 어떤 리더십에 대한 부분, 인성에 대한 평가도 어느 정도 좀 높여서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학교마다, 학과마다의 어떤 인재상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좀 잘 체크를 하면서 준비하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하대학교랑 아주대학교 입결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져서 보면 되는데, 요 뒤에 보이는 건 최종 등록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문 닫고 들어간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고요. 요 앞에 있는 아이는 이제 최초 합을 한 아이인데, 보시면은 등급에 대한 평균 컷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단계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고요. 최종 등록한 아이들의 입결을 기준으로 우리 아이의 기준선을 좀 잡으시면 좋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하게 내신 등급만 갖고 선발하는 게 아닌 뭐 원점수나 편차나 평균, 이수 단위 같은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컨쇼의 2347 학업 역량 계산기를 통해서 우리 학생의 위치를 좀 따져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최종 등록자를 보셨을 때요, 요 앞에 나와 있는 건 평균이고 뒤에 나와 있는 건 최저인데 생각보다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2.97이라는 아이들의 평균점을 가져갔는데 최저 라인은 6등급 아이가 합격했답니다. 그러면 요 6등급 아이는 절대 일반고 아이는 아니고요, 얘는 자사도 아닙니다. 누구냐면 바로 과고 영재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 학생 6등급이 지금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최저 라인을 보실 때는 일반고 중심으로 보시면 안 되고 특목고 중심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등급대가 뒤로 좀 데이터가 4등급, 5등급을 형성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특목고 아이들의 지원율이 조금 높게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인하대학교는 특목고를 생각보다 많이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능하면은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좀 기준으로 평균 등급을 가지고 좀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인하대학교를 지원할 때는요 2등급 때는 형성이 돼야지 점수가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2등급 대 학교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균 컷을 보면 3등급도 들어가고 2등급 대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골고루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워낙 큰 대학교예요. 종합대학교로서 학과가 되게 많이 포진되어 있는 학교다 보니까 학과들마다의 학생들의 선호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결에 대한 부분이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기과 비인기과 같은 경우 일명 뭐 화공이나 전자나 이런 인기과와 좀 비인기과적인 뭐 고분자나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입결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약간 벌어지거든요.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도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입결을 보시고 어느 정도 기준선을 좀 마련하시는데 평균 컷이 조금 낮게 형성됐다는 건 특목고 아이들이 들어와서 뒤로 땡겨가는 데이터도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최저 라인에 대한 등급대가 어느 정도 구성돼서 그 최저와 평균 컷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건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이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데이터가 낮게 형성되는 이런 부분들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솔직히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2등급대 라인의 학교였지만 지금 생각보다 이미 좀 많이 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솔직히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하대학교는 진짜 정규 라인 아이들이 가던데요. 특히 기계나 전자나 화공 같은 경우는 엄청난
거의 탑 수준이었거든요. 또 하나는 기계공학과는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 1.6등급대, 1.5등급대 이런 아이들이 합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인하대학교가 생각보다 지금 선호도가 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하대학교를 지켜야 될 아이들이 누구냐면 인천 지역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들인데, 생각보다 인천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인하대학교의 선호도가 되게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어떻게든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서울 안에 있는 어느 정도 중위권 학교를 합격하는 경우는 인하대학교를 생각하지 않고 그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모습들을 진짜 많이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인천 아이들과 이제 함께 컨설팅을 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확실히 인하대학교를 선호하는 부분들이 예전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인하대학교가 지금까지 2번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도 여파가 이 입결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실대학교 한번 찍혔었어요. 그래갖고 부실대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은 현상에서 아이들의 입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내려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기준선 같은 것들이 좀 마련되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부실대학교 좀 해결을 했더니 이번에는 한 학생이 사고를 쳤죠. 성추행 사고, 나쁜 새끼죠. 근데 진짜 생각하면 진짜 하여튼 그래서 그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나쁜 새끼 때문에 대학 이미지가 깎아 내려가게 되고 2등급대 여학생 학부모님이나 여학생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 붙다 보니까 대학교에 대한 이런 입결에 영향을 주면서 조금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인하대학교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낮게 형성되는 부분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등급대 아이들이 지원하는 게 맞지만 3등급대 초반 학생들도 학과에 대해서 조금 잘 조절을 한다라면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라인들이 좀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주대학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평균과 최고점 요 부분을 이제 좀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요, 요 최고점이라는 거는 최초 라인의 이제 등급인데, 여기가 누구 데이터냐면 일반 고등학교 기준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 컷 같은 경우는 이 안에는 누가 포함된 거냐면 특목고가 포함이 됐는데, 생각보다 아주대학교는 분포 데이터를 분석해 보잖아요. 그러면 막 5등급 6등급 아이들도 막 이제 합격선을 형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하대학교랑 아주대학교는요, 그냥 특목고를 되게 많이 좀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목고 아이들, 특히 외고나 국제고 아이들이 어문이나 인문으로 지원할 때 좀 등급이 밀리더라도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사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좀 등급대가 뭐 3등급, 4등급대 아이들도 한번 도전을 하면 좋은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인하대 아주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목고 라인 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이 두 학교는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입증하는 게 바로 입결 라인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대학교가 인하대학교보다는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학업에 대한 성적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됩니다. 보시면 최고점 같은 경우는 1등급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학과들이 존재를 하고, 또 하나는 아주대학교는 좀 정량적인 이런 학업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이 인하대보다는 조금 더 뚜렷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보이십니까? 사교육이 이권의 카르텔이다? 저희 컨쇼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의 학업 수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고려대학교가 3등급 아이가 합격했다는데 도대체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업 역량 계산기 2347 혁명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학교 수준과 우리 학생의 원점수를 통한 개인 능력에 대한 전국 단위의 기준선을 마련할 때 바로 2347 학업 역량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합격에 대한 부분이 90% 정도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 수준 어느 정도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생활기록부 분석을 저희 수시 99혁명에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한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7명의 전문가가 분석을 하고요. 우리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에 대한 기준선을 신호등 체제로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바로 수시 99혁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프로그램, 바로 교과 전형과 학교장 추천을 찾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 바로 수시 5위혁명입니다. 교과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과별로 환산 점수를 구하셔야 되는데요, 그걸 일단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드립니다. 또한 그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대학교마다 학과 지원 예측 데이터를 안정, 적정, 도전, 불합격으로 4단계 지원 라인을 보여드림으로써 한눈에 우리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를 상중하 라인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5위혁명은요, 커피 한 잔 가격인 5,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컨쇼 에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대학교는 일반고 기준으로 2등급 때 초중반 라인까지 나와야지 지원 라인을 했을 때 크게 점수가 밀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특목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대한 수준이 다르겠지만 3등급, 4등급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고, 만약 우리 아이가 좀 학교 수준이 좋은 이런 전국자사나 과고 출신이다 그러면 5등급, 6등급 아이들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대학교가 이렇게 학업에 대한 성적에 대한 부분을 좀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인하대학교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주대학교를 선호하는 아이들은 인천이나 서울 아이들보다 경기도 남부지방 아이들이 좀 학교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원이나 안성이나 안산, 평택 이런 라인의 학생들이 생각보다 인구가 엄청 많아요. 그죠? 경기도 남부에 엄청난 학생들이 많이 삽니다. 용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대학 라인을 구성할 때 서울과 아주대학교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인하대만큼 그렇게 뚜렷하다기보다는 아주대학교를 선호하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그냥 어느 정도 대학 라인이 서울에서 형성된다면 나는 그냥 집에서 가까운 아주대를 갈 거야 라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경기도 남부지방 아이들이 마지노선으로 선을 긋는 2등급대 아이들이 아주대나 뭐 한양대, 에리카 이런 학교들을 되게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영향력도 아주대학교 점수를 만들어내고 끌어올리는데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인하대나 아주대학교로 지원을 할 때는 입결을 기준으로 좀 우리 아이의 기준선이나 이런 방향성을 좀 잡는 건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등급만 보고 아이들을 선발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등급대가 형성됐을 때 인하대나 아주대학교를 비교 분석했을 때 어느 쪽으로 더 지원하면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면서 지원을 하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인하대랑 아주대학교 비교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우리 아이를 맞췄으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폭넓은 그리고 또 다른 대학교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